안녕하세요, 보짠입니다. 정리하는데 일주일 걸린 여행 스크랩북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사진 정리하고 엽서 만드는데 이틀, 스크랩북을 만드는데 또 이틀, 여행 기록을 스크랩하는데 사흘. 2, 3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일주일도 어려웠습니다. 전체 촬영 분량만 총 23시간. 대체 왜 일주일이나 걸렸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여행기를 정리합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가져온 안내 책자들이 요만큼이나 됩니다. 안내 책자가 거의 포스터. 여기 또 다른 지도가 또 있네요. 야무지게 한 장씩만 챙겨왔네. 이후로도 한참이나 여기가 어땠고 저기가 어땠고 여행을 다시 곱다 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저 이거 커버부터 만들어야 돼요. 나무집 커버 안에 여러 개의 노트를 끼우는 오거나이저로 스크랩북의 방향을 수정했기 때문에 안에 내지에도 따로 표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레인보우 카드지로 표지를 만들었고요. 책의 등 부분은 붙이지 않아서 야매제본의 펼침성이 좋도록 만들었습니다. 표지를 펼치면은 여기 책 등까지 이렇게 펼쳐지게. 그리고 표지에는 융프라우 기념품점에서 받아온 종이 봉투를 붙였습니다. 표지를 내지에 딱 맞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붙이려고 끼워보니까 내지가 조금 튀어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짜잔! 샵에서 받은 봉투로 노트의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챙겨온 안내 책자들에는 아주 적절한 풍경 사진이 가득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표지 바로 안쪽에는 잡지 뜯어 붙인 것 마냥 붙이고 아이가 웬이 융프라우 파노라마 사진은 산과 하늘을 따로 분리해서 첫 페이지 위아래에 나눠 붙였습니다. 가운데 빈 공간은 누가 봐도 타이틀을 적을 자리죠. 타이틀에는 스위스에서 받아온 영감을 담아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아직은 수련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소 평범하게 표현이 되었지만 꽃과 바람, 별과 달, 나뭇잎과 햇살을 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신폭신한 재질의 파스텔 반짝이를 붙였습니다. 이런 스티커 어디에 써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데일리 닦고가 아니니까 두꺼워도 붙이기에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첫 페이지 끝났습니다. 첫날 사진과 엽서를 스크랩하다 보니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다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이날은 사진과 엽서들을 전체 페이지에 나눠서 배치하는 게 목표였기에 굉장히 쉽고 만만하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사진이랑 엽서 골라 붙이는 것만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 와중에 만든 노트의 자리가 부족해서 노트 한 권을 더 만들어야 했어요. 미생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가운데 스테이플러 받고 접은 채로 모양 맞춰서 칼로 쓱쓱 잘랐습니다. 표지는 따로 단단하게 만들지는 않았고 안내 책자에서 융프라우 지역의 지도를 잘라서 붙였습니다. 짜잔! 그럴싸한데요? 그럴싸한 노트에도 나머지 일정을 싹 정리했는데 엽서들은 마스킹 테이프로 한쪽만 고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엽서는 뒷면까지 보여야지 진짜 엽서 같잖아요. 대충 이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글을 쓰면 되겠다. 회색 색연필로 밑줄을 그어주고요. 와, 스크랩만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네요. 이거를 닫을 수 있는 뭐 고무줄이든 뭐든 필요할 것 같고 제가 하나, 둘, 3권. 의도치 않게 웰컴이 재미있어졌고요. 목표한 대로 사진과 엽서 정리는 99% 다 했습니다. 미루자면 한없이 미룰 수 있는 일이라서 마음먹었을 때 끝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전날 버렸던 종이들을 뒤적거리고 있습니다. 쓸만한 사진이 있는지 찾고 있는 건데요. 가지고 있는 스티커들은 다 귀염 뽀짝한 것들이라서 스크랩에 어울리는 사진 스티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투리 라벨지입니다. 라벨지 전체에 풀칠을 해서 고른 사진을 붙였는데요. 이때 풀칠을 조금 더 꼼꼼히 했어야 합니다. 풀칠을 꼼꼼히 하지 않은 결과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없이 대충 수치를 입력했더니 자르기 압력이 맞지 않아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쓸 수만 있으면 되지 생각했습니다.
뒤에 붙인 라벨지까지 칼선이 깊게 들어가지 않아서 조각들을 거의 손으로 찢어내야 했고요. 그나마도 사진과 라벨지가 딱 붙어 있지 않아서 라벨지 없이 사진만 후두두둑 떨어지는 통에 일단 스티커 사용은 보류. 일단 제목을 맨 위에 적어두어야겠다 싶어서 그려서 쓰는 날짜와 한글 스티커로 언제 어디에 갔는지를 정리해서 붙이는 중입니다. 이렇게 페이지마다 스티커를 먼저 붙여두었고요. 스티커 위에다가 각 지역별 특징을 살려서 손글씨를 그렸습니다. 이번에 돌아다닌 곳들은 체르마트, 융프라우, 그린델발트, 뮤렌 등 스위스의 산악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이 아주 높다 보니 지역별로 날씨도 풍경도 특징도 모두 다 달랐어요. 얇은 펜으로 특징을 먼저 그려놓고 조금 두꺼운 펜으로 글자 외곽선을 그렸습니다. 색칠을 하고 보니까 가독성 괜찮으면서도 각 지역과 잘 어울려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떤 풍경을 담아서 그린 건지 사진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저녁 먹은 후에도 틈틈이 메모와 손글씨를 추가하고 둘째 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융프라우는 스위스 국기를 넣은 버전도 그렸고요. 마지막 날인 루체른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침착하게 펜을 들고 스위스 여행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숙소 예약하고 길 찾아갔는데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키를 못 찾아서 헤매기도 했고요. 체르마트에서 트레킹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같은 블로그 글을 보고 같은 코스로 걸었던 한국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일도 있었고요.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주문할지 직원이 맞히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문하는 내용이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동 중에 폭포가 보이길래 가까워 보여서 가보기로 했는데 아니 가도 폭포가 가까워지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폭포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원래 거리보다 훨씬 가까워 보였던 거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2만원짜리 햄버거 먹으면서 가격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스위스 물가에 너무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물가 감각을 잃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틈틈이 페이지 구석구석에도 메모를 남겼는데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종이에 마스킹 테이프 붙여서 아주 감쪽같이 가려줬습니다. 그리고 전날 만들었던 수제 스티커 뒷면을 떼어보면 칼선이 제대로 안 들어간 게 보입니다. 귀찮아도 칼선 압력을 제대로 찾아서 자를 걸 그랬어요. 그래도 다행히 손으로 뜯어서 사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게으른 거는 지금 내가 대충 살아도 나중에 어떻게든 되기 때문인 거 아닐까. 사진은 다 붙였고 안내 책자에도 마음에 드는 거는 없고 그래서 엽서를 손으로 찢었습니다. 종이가 두꺼워서 찢어진 결이 그대로 남았는데요. 스크랩의 참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날짜 쓰다가 이 앞에 날짜를 다 틀리게 썼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9월 29일 다음에는 당연히 9월 30일인데 9월 31일을 빠뜨리고 바로 10월 1일이라고 썼더라고요. 다행히 스티커로 붙여두었기 때문에 떼어내고 다시 그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스티커가 아니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떻게든 수습은 해냈겠지만 이번 주 영상은 못 올렸을지도 몰라요. 이번 스크랩은 다행히가 정말 많네요. 빠른 수습을 축하하며 박수를 쳐봅시다. 그동안 잔뜩 모아두었던 마스킹 테이프의 참맛을 느낄 차례입니다. 초록초록한 일러스트 마테부터 중간중간 분홍 꽃 같은 포인트도 넣어주고 이 꽃밭 마테도 이번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다행인 게 가을에 갔다 온 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마테가 많았습니다. 제가 가진 일러스트 마테들은 봄, 가을에 어울리는 것들이거든요. 이번에 사용한 마테들은 자랑하고 싶으니까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영상 마지막에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악 물고 완성한 여행 스크랩 먼저 보러 가시죠. 하나, 둘, 셋. 하루에 3-4시간씩 작업을 한 것 같죠? 그렇게 완성된 스위스 여행 스크랩북입니다. 아주 빵실빵실한 게 보기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채우는 거를 보고 대단하다는 칭찬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요. 일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행 다닐 때마다 이렇게 다이어리 한 권씩 만들고 싶죠. 그렇지만 마감 기한도 없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도 아니다 보니 이게 또 미루려면 끝까지 미루기가 정말 쉽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주 영상으로 이거 올릴 생각하니까 미룰 수가 없는 거였죠. 거기에 더해서 아직 스위스 바람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크랩을 정리하는 내내 아직 스위스에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집중해서 스크랩할 수 있었습니다. 스크랩북 만들기부터 스크랩 완료까지 일주일이나 걸렸지만 생각해보니까 일주일이면 정말 빨리 끝낸 거네요. 여행 스크랩 하느라 데일리 닦고는 그동안 스톱이었어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기에는 여행기를 스크랩한 이야기를 쓰면 되나?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